그래서 오늘 다시 숙제 얘기해 드릴게요. 개념편 97하고 98, 유형편 87. 이렇게가 딱 숙제입니다. 네, 86조가 나나요? 네, 86조건 이번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꺼번에 낼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예. 확인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드디어 와. 활용 거속시. 우리가 지난번에 7번째 것까지 했었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인데 거속시에 대한 얘기가 시작인데 오늘 숙제하는데 문제 숫자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안 돼. 한 13-14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 다 합쳐봐야. 근데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방금 흰 누구냐? 강승엽이요. 강승이가 누구야? 아 진짜. 강승이 들어들리냐? 자,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거속시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갈 건데 거속시 문제가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거속시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공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 우리 어떻게 외웠었어?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렇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렇게 나눴지? 그리고 위에다 뭘 썼지? 거리. 오, 기억하네. 나와 있어요. 옆에는 공명. 속력. 그 다음 시간. 그래, 시간.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을 공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어? 첫 번째 거리는 그렇지. 위에 있는 애는 밑에 거 두 개를 곱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확인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밑에 있는 속력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여기 위에 선 하나 그려놨지?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남아있는 두 개, 밑에 있는 시간 분의 위에 있는 거리. 이렇게. 확인되시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남아있는 두 개가 마찬가지로 분수의 형태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를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팁을 줄 거야. 오늘 숙제하는 내용 전체 다가 될 거고 앞으로도 거속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팁이야. 무조건 뭐 할 거냐면 그림 그릴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확인됩니까? 무조건 그림이야. 만약에 서연이랑 승희가 학교 운동장을 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뭘 그려야 돼? 운동장을 그려놓고 문제 푸는 거야. 확인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민엽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간다 하면 뭘 해야 돼? 걸어가는 길을 그려야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그걸 그리게 될 때 막 꼬불꼬불하게 그리고 운동장이라고 해서 막 모래가 있는 거, 잔디가 있는 거 막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운동장이면 뭘 그리면 돼? 보통 운동장? 동그랗지? 동그랗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돼.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야. 그럼 그냥 일자로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 보면 되는 거야. 수직선 그려놓고. 확인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기차와 터널이 필요한 거야. 그리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최대한 단순하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다. 그냥 나만 너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면 돼. 알겠지? 내가 알아보게만 그리면 돼. 여기서 다시 잘 생각해. 내가 알아본다고 해서 본인들이 알아보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보는 거야. 나야, 나. 알겠어? 내가 알아봐야 돼. 알아보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뭘 할 거냐면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있지? 그거를 문제에서 찾아서 써 놓을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거속시 문제는 사실 끝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딱 공식과 그림만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기본 문제야. 확인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책에 있는 문제로 한번 같이 풀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 책에 풀만한 문제가 있을까? 요걸로 한번 해보자. 필수 문제 7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요? A, B 사이를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죠. 갈 때는 시속 80, 올 때는 시속 40으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는 A와 B 지점을 자동차를 타고 갈 거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A와 B 지점까지의 길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필수 7번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지점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로 쭉 가서 여기에 B 지점이 있어. 이렇게 그냥 길만 그리면 되는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쭉 봤더니 갈 때와 올 때 속력이 서로 다르지? 다시 말하면 갈 때 그리고 올 때 두 가지에 대한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갈 때, 올 때. 지금은 두 번이 나왔으니까.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끝까지 쫙 읽어봤더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A, B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 X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처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이 거리가 얼마야? X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B에서 A까지 올 때 거리는 늘어나 그대로야. 그대로니까 똑같이 X.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속력을 찾아보자. 갈 때 속력이 얼마래? 80. 올 때도 속력이 얼마야? 40. 이렇게 속력을 찾았어. 확인되죠?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문제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갈 때와 올 때 시간을 합쳐서만 나왔단 말이야.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우리는 모르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새로운 문자 y 뭐 이런 거 써야 될까? 아니야. 뭐 하면 돼? 공식 이용하면 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다시 말하면 미지수를 쓰긴 했지만 두 개를 찾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공식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굳이 순서대로 꼭 하나씩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이 주어졌으면 시간을 먼저 찾고 속력을 공식으로 찾아도 상관없겠지?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야. 세 가지 정보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찾아보자. 시간을 뭐라고 쓰면 돼? 80분의 그렇죠. 자, 이때 시간은요? 40분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속시를 다 찾았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써 넣으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 두 개의 시간을 더한 게 몇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 그래, 식을 어떻게 세울지 나왔잖아. 어떻게 세우면 돼? 80분의 x에다가 더하기 40분의 x를 계산한 게 총 6시간이구나. 이것만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다가 거속시 찾는 거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확인됐습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속시 기본에 대한 문제야. 이해돼? 안 돼? 돼요. 믿어도 돼? 네. 거짓말하지 마. 또 이래놓고 집에 가면 모른다고 할 거잖아. 영상을 보겠죠? 그렇지. 아니 오늘 당연히 못 보죠. 또 이럴 거 아니야. 밤에 올릴 거니까. 그래서 숙제 못했어요. 또 이러고 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거속시 기본을 했으니 응용을 해보자. 자, 지금은 문제 보면은 8번은 거속시 기본이었고 9번은 거속시 응용이지. 네. 차이점이 뭐냐면 다 거속시를 사용한다는 건 똑같거든. 단지 뒤로 갈수록 내용이 하나씩 추가가 될 거야. 즉 기본에서 뭔가 내용이 추가돼서 응용, 기본에서 또 뭔가 내용이 추가돼서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과 공식을 정의하는 내용은 반드시 다 기억을 해놓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 거속시 응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외워줘야 돼.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야. 같은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나오게 되면 식을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만드는 거냐? 같은 방향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동 거리에 합이 곧 한 바퀴랑 같구나. 아니다. 잘못 썼다. 이동 거리의 차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서 혹시 그거 해봤어? 오래 달리기?
그러면 오래 달리기. 아, 하면은 보통 이런 거 하지. 운동장에 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지금부터 5바퀴 뛸 거야 하고서 동시에 출발 땡 하면 출발하잖아. 네. 그럼 뛰다 보면은 어떻게 돼? 되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 있지. 어느 순간 빠른 사람이 어떻게 되니? 느린 사람을 따라잡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될 거거든. 네. 여기서 2명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하자. 민엽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우가 있어. 확인돼요? 네. 근데 민엽이가 엄청 빨라. 어이, 그래서 민엽이가 이만큼을 갔다? 그 사이에 시우는 요만큼밖에 못 간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민엽이가 이만큼을 갔더니 시우는 요만큼밖에 못 온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가서 민엽이가 이만큼을 갔어. 그럼 이미 민엽이는 어떻게 됐어? 한 바퀴를 돌고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중이겠지. 네. 근데 시우는 이만큼밖에 못 왔어. 너무 느리네. 확인돼? 네. 다시 민엽이가 이만큼을 와서 왔더니 시우가 요만큼밖에 못 왔어. 그래서 들어가요? 따라잡혔어. 예. 이렇게 돼버리면 민엽이는 몇 바퀴 돈 거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도는 중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바퀴는 이미 돌았고 시우가 뛴 만큼을 더 뛴 거지. 네. 시우는 요만큼 뛰었고 맞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잘 생각해봐. 민엽이랑 시우는 결국에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한 바퀴 차이 나지?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되면 민엽이 빠른 사람이 뛴 이동거리에서 느린 사람이 뛴 이동거리를 빼면 딱 한 바퀴 차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운동장이 또 있는데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할 건데 한 명이 역주행을 하네. 그래서 민엽이가 이렇게 가는데 역주행 뭉치기가 그래 송우진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역주행을 하고 있어. 불렀지. 야 역주행하면 안 돼 하고 불렀는데 여전히 역주행을 하는 거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가겠죠. 아, 진짜 가겠죠. 계속 가겠지. 뭘 어떻게 돼? 가겠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와서 민엽이랑 우진이가 딱 만났어. 나 깜짝이야. 그럼 민엽이 한 바퀴 돌았어 못 돌았어? 못 돌아왔어요. 우진이도 한 바퀴 못 돌았지? 네. 근데 민엽이가 뛴 거리랑 우진이가 뛴 거리를 합치면 딱 한 바퀴가 되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될 때는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으로 뛸래 반대 방향으로 뛸래는 이동거리 둘이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아서 더하거나 빼면서 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 볼 거야. 자, 어디로 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문제가 있어. 그렇군요. 98쪽에 9-1번 문제. 예. 9-1번 문제 읽어봐. 둘레의 길이가 3km인 원 모양의 호수가 있죠. 네. 둘레를 선호와 슬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라고 돼 있지? 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칠까? 반대 방향. 그러면 딱 문제를 읽으면서 봤더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버렸지? 예. 그럼 바로 우리는 거기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 돼? 반대 방향이면 이동거리를 합친 게 한 바퀴가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적어놔. 지금처럼 문제를 읽다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바로 표시해 놓고서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적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적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우 적었니? 네. 또 뻥치는 거 아니지? 그래 적었어? 적었어? 말을 하라고 말을. 왜 이러고 있냐? 아, 넌 말 좀 하지 마. 이씨. 조용히 어디 클럽. 조용해.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원 모양의 호수가 있으니까 그려놔야 되겠지? 네.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이쪽으로 한 명이 뛰어야 되겠지? 네. 아, 걸어간다고 했죠? 이쪽으로 또 한 명이 걸어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쪽에서 뭘 찾아야 돼? 거리, 속력, 시간 세 개를 찾아야 되겠지? 이쪽도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야 되겠지? 두 명에 대한 정보를 또 찾는 거야. 그럼 자,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선호와 슬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선호의 속력과 슬기의 속력이 나왔지? 네. 선호의 속력 분속 얼마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보라색을 선호, 노란색을 슬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선호의 속력이 지금 현재 80. 확인돼요? 그 다음에 슬기의 속력은 120. 그래, 이렇게 나왔어. 확인되죠? 자, 그리고 문제를 또 끝까지 읽었더니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날 거냐고 물어봤지? 다시 말하면 둘이 이동한 시간을 뭐라고 하면 돼? X라고 적으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거리 하나가 비었지? 이걸 뭘로 찾으면 된다? 공식으로 찾으면 된다. 속력 곱하기 시간. 맞죠? 그러면 선호가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야? 그렇지. 80x. 슬기가 이동한 거리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문제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알았잖아. 어떻게 세워야 돼? 반대 방향으로 뛰었으니까 이동 거리를 합친 게 한 바퀴가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럼 이동 거리 80x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120x를 계산한 게 얼마? 한 바퀴가 지금 얼마로 나왔어? 3km. 그럼 여기다 3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나? 안 되지. 단위 맞춰야 되지? 속력에 대한 단위가 지금 미터로 나왔지? 그러면 1km가 몇 미터야? 1000m. 우와. 그래서 3000m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식 만들고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가보자. 거속시 응용까지 했어. 이제 뭐 나올까? 심화. 심화? 거속 심화. 그래, 심화. 거속시 심화. 자, 이 거속시 심화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책에 없어. 여러분들 책에 오늘 숙제로 내준 개념편에는 없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닌데. 뒤쪽에. 뒤쪽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뒤쪽에 없어. 이건? 아니. 뒤쪽도 없어. 안 돼. 그럼 유형편을 봐야 되겠네? 아니지, 아직 몰라. 맞아.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랬지? 예. 너는 참 가만히 있으면 되게 예쁜데 말이 너무 많아. 예. 유형편 89쪽 안 돼. 2-1번 그리고 2-2번 여기야. 안 돼. 거속시 심화. 뭐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는 별칭을 붙이냐면요. 심화 문제는 이렇게 불러. 기차 문제라고. 기차 문제. 그랬을 때 이 기차 문제는 1학년 1학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 실력원 문제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들어가 있지? 근데 요 활용에 대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방정식 활용 있지? 2학년 1학기 때 또 나올 거고 3학년 1학기 때 또 나올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올 거거든?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단지 식이 좀 더 복잡해진다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2학년 1학기로 가잖아? 기본 문제로 바뀌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푸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기차 문제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3개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밖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본다고 생각해봐. 예. 그러면 기차가 만약에 터널을 들어가잖아? 예.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차가 안 보여. 안 보인다 라는 말이라고 써보자. 안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차가 결국에 터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터널을 빠져나올 거란 얘기지? 통과를 하겠지? 통과하게 될 때 완전히 통과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완전히 통과한다. 이게 두 번째 상황.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차가 평생 달리는 거 아니잖아. 기차역이 있으면 기차역에 서겠지. 근데 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역에 멈춰 있는데 우리 역은 정차하지 않는 역입니다 하고 기차가 역을 그냥 통과할 때도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역이라는 한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을 맞닿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3가지 상황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봐. 아시겠죠? 자, 일단 터널을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 터널이 있어. 길이 이렇게 있고. 웃어? 너 터널 얼마나 잘 그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자, 터널이 있어. 이 터널을 지금부터 기차가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기차가 필요하겠지? 네. 기차가 있을 거야. 어쭈 웃어? 기차가 있을 거야. 어쭈 하품해? 와. 기차가 있을 거야. 그럼 이 기차가 쭉 가. 그러면 기차가 어느 순간 여기 터널 입구에 딱 오겠지. 그럼 기차가 이렇게 딱 왔어. 그러면 이 순간 기차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여전히 보이지? 그럼 언제부터 기차가 안 보이겠어? 그래, 이 기차의 꼬리가 여기 터널 입구에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기차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하겠지.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기차가 계속해서 가겠지, 터널을. 그러다가 언제 다시 보일까? 소문이 다. 그렇지, 기차의 머리가 요 터널 출구 쪽에 딱 도착하는 순간까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겠지. 네. 확인돼요?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그럼 결국 기차는 얼만큼 움직인 거냐 하면은 기차가 여기 머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머리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움직이게 된 거지? 네. 확인되니? 근데 터널 전체의 길이는 여기 기차의 머리가 있는 데서부터 기차의 꼬리가 있는 데까지가 터널 전체의 길이지. 네. 그러면 터널 전체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빼잖아? 그럼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나오네?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안 보이게 될 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뭘로 계산하게 되냐면 터널의 길이에서 빼기 기차의 길이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안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았었지? 이때 거리가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통과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해야 될까? 기차가 가다 보면. 뒷부분 다 들어가고 다시 뒷부분까지 나오고. 그럼 뒷부분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머리가 들어갈 때부터 재는 거야. 이때부터 터널에 진입하기 시작하잖아. 맞죠? 요 시간이 딱 여기 머리가 닿았을 때를 지나가면 터널에 기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 그럼 이미 통과하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재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재는 거야? 머리가 보일 때가 아니라 꼬리가 나올 때까지 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게 된 거니까.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기차가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 터널의 길이를 쭉 지나가서 요만큼을 더 가서 끝나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보라색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빨간색 터널의 길이에다가 추가로 요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이해됩니까? 요즘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통과할 때의 거리는 뭘로 계산하게 되냐면 터널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기차의 길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확인돼요? 자,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해. 선생님 계속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지점을 통과하는 그림으로 바꿔보자. 한 지점이라는 얘기는 점을 통과한다는 얘기야, 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 위에 요 점만 통과하면 돼. 그러면 언제부터 시간을 재야 될까? 기차가 요 지점에 딱 왔을 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재? 기차의 꼬리가 요 지점에 도착하게 됐을 때.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기차가 여기 있을 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을 해서 이동을 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잰다는 얘기야? 여기 왔을 때까지 재면 되겠지. 그럼 이동한 거리가 딱 얼만큼이야? 기차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한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뭘로 계산하게 되냐면 기차의 길이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만 문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어디서 풀어볼 거냐면 2-2번에 나와 있는 문제로 같이 보면서 갈 거야. 유형편 2-2번이야. 2-1번은 문제가 기니까 니네가 해봐.
단계별로 나눠져 있잖아. 자, 그러면 2-2번 문제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고 그랬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완전히 통과. 그럼 완전히 통과란 말이 보였으니까 우리는 뭘 써야 돼?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터널의 길이에 기차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터널 플러스 기차라고 적어놔. 완전히 통과란 말이 보였으니까. 그 다음 다시 또 밑을 봤더니 이번에는 400m인 다리를 또 완전히 통과했지? 그럼 또 완전히 통과에다가 동그라미. 거기도 터널 플러스 기차라고 적으면 되겠지? 확인돼요? 야,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그림을 우리 몇 개 그려야 될까? 2개를 그려야 돼. 왜? 1200m짜리 터널도 통과해야 되지? 400m짜리 다리도 통과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림을 2개를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터널과 다리 또 그리기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터널과 다리를 그리기가 좀 귀찮잖아. 이번에는 뭐 그림을 원래는 저렇게 이동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돼. 터널 그리고 다리 이렇게 그냥 적어 놓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럼 이때 터널에서의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리에서의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터널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는지 나왔다? 맞지? 몇 초가 걸렸대? 30초. 그럼 시간에 30초를 적으면 되겠지? 다리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1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12를 적으면 되겠지? 그래? 그럼 15로 적어. 미안해. 자, 그럼 이제 거리와 속력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를 읽었더니 속력이 어떻대? 일정하다고 나왔지? 즉 얼마로 일정한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그러면 속력은 아직 못 찾는 거잖아? 그래서 거리를 찾으려고 봤더니 터널의 길이는 1200m로 나왔는데 기차의 길이가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마침 끝까지 문제를 읽었더니 기차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기차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터널의 거리, 이동한 거리가 1200 플러스 x라고 적으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리를 통과하게 될 때는 거리를 뭐라고 적으면 될까? 400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적게 되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찾아냈네? 속력만 찾으면 되지? 공식 이용하면 되지?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래. 그럼 이제 시간 30분에 x 플러스 1200 속력이 이렇게 맞죠? 다시 이쪽에서는 15분에 x 플러스 400이라는 속력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찾았는데 이제 식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힌트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 속력이 우리 어떻다 그랬어? 일정. 항상 똑같을 건데 얼마인지 몰랐었잖아. 근데 우리는 속력을 지금 찾아놨잖아. 그럼 여기 찾아놓은 요 속력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같으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거 풀면은 정답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거석씨, 심화 확인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당장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보면서 꼭 풀어봐. 알겠지? 대신 얘는 외워놔야 된다. 요거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믿어도 되니? 좋아. 그러면 11번째. 왜? 2-1번이랑 2-2번 숙제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추석 때 할 건데 뭘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열을 내고 하려고 그래? 자, 11번째. 거숙씨. 이거는 뭐겠어? 심화까지 했어. 초심화. 초심화? 심화초는 뭐야? 그래. 초심화로 해, 그러면. 심화. 초심화. 거숙씨, 초심화. 그러면 거숙씨 초심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서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 거숙씨 초심화. 안 나오네. 거숙씨 초심화는 없어. 그러면 거석시 초심화는 그냥 선생님이 푸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예제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 보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고. 자, 거석시 초심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무슨 문제라고 부르냐면, 왜 웃어? 초심화 억양이 아니라 강물 문제라고 불러.
강물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초심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로 올라가면 얘 역시 기본 난이도의 문제 정도로 바뀌어. 그래서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미리 알고는 있어야 돼. 풀진 않더라도. 아시겠죠? 자, 강물에 관련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워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혹시 강물이라고 선생님이 써놓긴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면 되거든? 에스컬레이터가 자기 뭔지 모른다 있어? 저 알아요. 알아? 하면 알아요. 근데 안 하면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지? 어쨌든 생각을 하면 생각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안 하는 거지 나는. 알려줄게.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이지? 근데 에스컬레이터 위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생각해봐. 내려가겠지? 엘리베이터. 내려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거기를 걸어서 같이 내려가.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보다 빨리 내려가겠어? 늦게 내려가겠어? 빨리 내려가겠지?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갑자기 내가 중간쯤 가서 막 거슬러 올라가. 그러면 왜 올라가? 그냥 정지해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늦게 올라가겠지? 그걸 강물에다 비유하면 돼. 강물은 상류와 하류가 있지? 그럼 분명히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봐. 가면서 수영을 해. 이 강물을 타고 수영을 같이 해서 내려가면 거의 남이. 내가 그냥 물이 흐르지 않는 강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강물이 내려가는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힘들게 느리게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강물에서. 즉 일반적으로 강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지. 네. 그래서 내 배가 마찬가지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그 다음에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 속력에서의 차이를 가져. 그러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 강물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고 나도 상류에서 하류로 수영해서 내려가. 그럼 내 속력은 원래 속력보다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얼만큼 빨라질까? 강물의 속력만큼 빨라지겠지. 강물이 정지해 있으면 내 속력만 가잖아. 플러스 0이잖아. 강물이 1로 가. 그럼 나는 내가 수영을 원래 하던 것보다 1만큼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속력은 원래 있었던 배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배의 속력에다가 더하기 강물의 속력으로 적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지? 내가 강물은 내려가는데 나는 거슬러 올라갈 거잖아. 근데 강물이 더 빠를까? 내가 더 빠를까? 강물이 더 빠르면 어떻게 돼? 나는 휩쓸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빨라야 되겠지?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거속식 기본과 응용에서는 그냥 거리 속력 시간을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심화로 들어가면서 기차 문제가 되면서 거리에 기차의 길이만큼이 더해지거나 빼는 변화를 줬었지. 강물 문제에서는 속력 자체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속력이 아니라 배와 강물의 속력이 더하거나 빼는 쪽으로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야. 딱 요 차이 가지고 있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자,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예제 문제 하나 만들어 줄게. 요거까지 하나 풀어보자.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정지 상태에서, 즉 정지한 물에서 우진이는 시속 3km로 수영을 한다. 수영할 수 있다. 3km? 너무 느리다. 한 10km 주자. 1시간에 10km를 넌 수영할 수 있어. 대단한 녀석이야. 1시간에 10km 수영할 수 있어. 그럼 엄청 빠르지. 대단한 녀석이 된 거야. 자부심을 가져. 알겠지?
자, 1시간에 10kg를 수영할 수 있어. 근데 강에서 이제 수영을 할 거거든. 강에서 즉 5km짜리 아니다. 10km짜리 미터인 강에서 수영을 할 거야. 수영을 할 거야. 10km짜리 강에서 수영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두 시간이 걸렸어. 확인돼요? 예. 강물의 속력은 얼마일까? 어우, 왜 뭐야? 무조건 쉬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예. 확인돼요? 네. 그러면 자, 이번에도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예. 강물이 나와야 되겠지. 예. 자, 강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겠지. 그러면 분명히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우진이가 있어. 머리카락 접어. 우진이가 있어. 수영을 할 거야. 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수영을 성공하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우진이는 일로 가고 싶은 거야. 확인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갈 거냐면 우진이가 처음에 여기 그냥 A 지점, 여기 그냥 B 지점이라고 생각하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우진이 한 명 나왔지? 우진이에 대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거리, 속력, 시간을 찾으면 되겠지? 예. 자, 그러면 우진이가 수영한 거리 문제에 나와 있지? 얼마로 나왔어? 10km. 그래, 10km. 확인돼요? 그리고 우진이의 속력 시속 10km. 시속 10km로 나와 있잖아. 맞지? 네. 근데 실제적인 속력이 시속 10이 아닐 거란 얘기지. 예. 왜냐하면 강물의 거슬러 올라가잖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진이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되니까. 근데 강물의 속력이 지금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잠깐 보류. 그럼 이때 우진이가 수영한 시간은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니까 일단 적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진이가 수영한 속력은 어떻게? 시간 알고 거리 알잖아. 공식으로 풀어도 되겠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0. 그래서 속력이 5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 우진이 속력은 얼마였어? 10이었는데 지금 5km로밖에 수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맞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진이 원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된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강물의 속력을 찾으라고 시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강물의 속력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자? X라고 생각하자.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진이의 속력이 5였지? 원래 속력 10에서 X를 뺀 게 5구나 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강물에 대한 문제야. 어때? 별로 안 어렵지 생각보다. 그냥 할만하지? 네.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풀려고 하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지금 우리 4개 이용했거든? 4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막 섞일 거야. 여기가 그래서 어려워. 이거 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강물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런 헷갈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놨다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봐야 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속시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네. 근데 이 4가지 유형에서 기본으로 해서 우리 처음 했던 거 있지? 거기서 문제가 살짝 변형되는 형태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변형되는 형태가 나오면 항상 매년 보면 문제를 못 풀어. 왜일까요? 왜긴 생각을 안 하고 푸니까. 와,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 문제만 마저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책에 개념편. 왜 싫어? 싫으면 얘기해. 그냥 마무리해줄게.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예. 그럼 다행이고. 자, 개념편 98쪽에 필수 문제 8번이야. 예.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못 풀더라고. 예. 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게.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따라 나섰어. 동생과 형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냥 동생도 가고 형도 가는 거잖아. 일반적인 거속시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지. 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지금 동생이 가출을 한 거잖아. 그래서 형이 그걸 지금
잡으러 나간 거 아니야. 시부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질 나쁜 동생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그러면 두 명이 지금 사람이 등장을 한 거지? 처음에 누가 갔어? 동생이 먼저 갔어. 그 다음에 뒤따라서 형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우린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동생에 대한 거리, 속력,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형에 대한 거리, 속력, 시간을 찾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지금부터 문제를 읽고 하나씩 메꿔보는 거야. 자, 문제를 쭉 봤더니 동생의 속력이 나왔다. 분속 얼마래? 그렇죠. 형은요? 60. 그래, 더 빠르게 잡으러 가는구나. 자, 이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형이 출발한 시간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동생이 출발한 시간도 똑같이 X겠지? 아니야. 왜? 동생이 10분 먼저. 그렇지. 그럼 동생의 시간 뭐라고 쓸 거야? 플러스 10이겠지. 와, 종록이 진짜.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실수가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맞아. 먼저 출발했다고 하니까 왠지 더 적게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 근데 먼저 출발하면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시간은 더 해줘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속력과 시간 두 가지 정보를 찾았지? 거리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동생이 이동한 거리 얼마야? 40에다가 x 플러스 10을 곱한 거. 형이 이동한 거리는 60, x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를 끝까지 쭉 봤더니 동그라미 쳐봐. 두 번째 줄의 끄트머리 쪽에 보면은 만나라고 써있잖아. 만나. 거기다 동그라미. 둘이 만났어. 앞으로 우리가 둘이 만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걸까? 잡혔어. 맞지? 가출한 동생을 잡아냈잖아. 그럼 결국 둘이 이동한 거리가 어때? 같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이동거리 같음. 거리 같음 이렇게 적어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찾은 거 아니야? 동생이 이동한 거리인 40에다가 x 플러스 10을 곱한 거가 동생이 이동한 거리 60x랑 어떻다? 같구나. 이렇게 그냥 식 만들면 끝나는 거야. 와.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매년 보면 많이 틀리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시간에서 플러스 해준다는 거. 먼저 출발하면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그럼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동생이 이동한 시간을 x로 잡잖아? 그럼 형이 이동한 시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되겠지? 10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덜 움직였으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첫 번째. 확인되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말고 만나면 둘이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 요거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면 그냥 문제 끝나는 거야. 확인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예제 문제 만든 것까지 해서 5문제를 총 같이 풀어봤거든? 계산 끝까지 한 거 하나도 없지? 일부러 안 했어. 니네 산에서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문제들 식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오늘 숙제들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은 오늘 숙제한 부분들 있죠? 질문 받고 정리한 다음에 시간 보고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하면은 아예 그냥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제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네. 딱 하나 남았거든? 뭔데요? 원가 전가 문제? 어려운가요? 개 어려워. 아니다. 원가 전가랑 여기 여러분들 책에 안 나온 농도 문제랑 시계 문제까지 해서 3개 해야 되는구나.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냐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원가 전가. 그럼 애들이 한 거를 보면 애들이 한 걸 보면 네. 도찐겠지? 셋 다 어려워. 그래서 상황 보고 내일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만이라도 하고 금요일날 2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최대한 선생님이 어떻게든 쉽게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자, 오늘 얘기한 거 거속시 총 4가지 유형 얘기했습니다. 네. 기억 다 나십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촬영한 거 마찬가지로 선생님 영상 업로드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 까먹기 전에 숙제들 얼른 먼저 해놓고 네. 내일 이제 부족한 부분들 질문하고 영상 보면서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